자, 버튜버 역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는 말은 아무런 권위없고 그냥 버타쿠 인방충이 뇌피셜 찌끄리는 거다 보니까 팩트 체크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뭐 고칠 점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일단 시작은 당연히 일본이죠. 네, 거기서 이제 버추얼 유튜버라는 게 흥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즈나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까지 크게 전파가 됐냐? 그건 아니야. 그럼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 2020년 코로나 이 새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브컬처도 딱히 안 가리고 막 먹기 시작한 거야. 마침 그때 그런 시대상이랑 맞물리면서 한 버튜버가 알고리즘 흐름 지대로 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에도 꽤나 수출이 됐어요. 예. 그렇게 버튜버에 대한 인식이 생긴 2020년이었고 2021년 마침 한국에도 이제 판때기가 멈춰있을 뿐이지 버튜버랑 거의 비슷한 이 노캠 방송인 다른 말로 듀라한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 되게 똑같잖아. 뭐 멀리서 보면 둘이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듀라한들이 슬금슬금 이 판때기를 들고 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포즈님, 강진님, 만개님 뭐 이렇게 있죠. 의외로 반응은 처참했고요. 예. 듀라한 보던 사람들 다 씹덕 아니었어 왜 싫어함 이러시는데 아무리 이 투타쿠 해도 그 당시에 그 감성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버튜버 무리인가? 라고 생각하던 차이나에 이 21년 하반기쯤에 이 대한민국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이 개지라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VRC 컨텐츠의 가능성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예, 누구야? 와쿠청입니다. 예. 원래 이 지들끼리 놀자고 시작한 이 고메인 컨텐츠가 마침 또 이 애구력 좆대는 팬치들한테 잘 먹힌 거야. 그 김에 뭐 VR챗으로 여도란 만들까? 라는 이제 인방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컨텐츠를 기획합니다. 뭐긴 뭐야, 이세계 아이돌이죠. 예. 이에 대한 팬시들의 반응은 당연히 기지랄이 납니다. 에? 어째서? 아니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하게도 당시 반응은 형 진짜 감다딨네 나 타락한다 등등 팬시들의 반응은 겁나게 뜨거웠다고요. 예. 저야 지금도 이제 VR챗 감성 안 좋아하니까 뭐 그 당시에도 당연히 저도 같은 반응이긴 했는데 이 나름 다수 팬시들은 이건 꽤 반발이 있었거든요. 데뷔 직후에는 실제로도 뭐 엄청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팬치 1승 챙겨가나? 라고 하는 시점에 바로 슈바 리와인드 발매. 그냥 팬치들 내수 싹 다 초토화 그냥. 또 와꾸청이야. 이 리와인드 한 곡으로 여론이 싹 바뀌고 유입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뭐만 하면 그냥 청자 만명 뚫고 막 그랬다고. 이세돌이 이렇게 떡상을 해서 일반 시선도 바꾸고 버튜버 인식이 바뀌었군요. 근데 그건 또 아니긴 함.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어. 그걸로 끝났으면은 영상 안 만들었지.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약간 기존의 인방 청자층을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생 유입이랑 그냥 팬치들 위주였다 보니까 기존의 이 올드 인방충들은 약간 똑같이 싫어하는 느낌이 아직 남아있었다.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영도하세 가끔 출연도 하셨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세돌은 내수합방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미 이 인방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쉽게 유입되기가 좀 힘든 고정이긴 했어요.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이세돌의 영향력은 엄청났긴 해요. 뭐 지금도 크고 일단 국내 버튜버 시장에 3D를 주류로 만들어 버리고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것의 첫 성공 사례로서 유행을 선도한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세돌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세돌보다 먼저 데뷔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떡상한 버튜버가 마왕라얀입니다. 최근 유입되신 분들은 마왕로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 마왕로야님이 이세돌 빼면 거의 유일무이한 성공한 버튜버였다고. 나름대로 뭐 RP에다가 뭐 특이한 말투,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게 꽤 나름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물론 이제 마침 같이 논 친구들이 좀 이례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본토의 버튜버 감성을 떴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떡상을 하면서 여러 합방도 자주 참여하면서 버튜버를 인방계에 알리기 시작한 21년도였다. 그리고 22년도 이세돌의 성공을 등지고 여러 개인 버튜버들과 이제 브이럽, 브이리즈 등등 여러 기업들이 이제 간을 보면서 버튜버들을 데뷔시키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제 꿀냄새를 맡은 거지. 이렇게 데뷔한 사람은 많았는데 이때는 이제 버튜버판에 굵직하게 영향을 준 그런 버튜버는 없었어요. 근데 영향을 준 클리퍼는 있었다. 누구냐? 바로 오리고 뭐야 이거 씨발. 누구냐? 이제 오리고기. 이제 한국 버튜버 역사를 언급하는데 이분을 뺄 수 있나 싶긴 해요. 이분이 뭐냐? 저기 버튜버 흥행의 본자. 네, 홀로라이브의 클립을 올리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 홀로라이브 클리퍼가 국산 버튜버들의 클립을 따기 시작합니다. 이때 채널 주인장이 바뀌었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국산 버튜버들이 홍보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클립을 따면 그냥 학고방에 바로 유입 발생. 그냥 학고 버튜버계 약간 미다스 그런 거지. 에이 겨우 클리퍼가 그 정도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클리퍼가 공지에 굳이 자기 보고 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썼다는 것부터가 영향력이 남달랐다는 거임. 게다가 당시 이제 클립 따인 버튜버분들 대부분 직접 찾아와가지고 댓글 달아주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클리퍼 1이요. 그래서 이분 덕에 이제 꽤나 다양한 개인세분들 유튜브를 통해 많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버튜버판에 키누키라는 것이 퍼지게 된 22년이다. 그리고 23년
버튜버 유입들은 많이 생겨났지만 기존 인방 청자들은 아직 고깝게 바라보던 시절이었죠. 그런 버튜버의 시선이 남아있을 때 이 시장에 난입한 것이 스텔라이브다. 스텔라이브는 이제 듀라운으로 청자층을 유지하던 이 강진님이 버튜버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일본 본토의 감성을 그대로 들고 온 이 나투디 기반의 버튜버 그룹을 출범을 합니다. 강 사장님도 뭐 최애가 노엘이라고 했던 만큼 여러 면에서 이제 홀로라이브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게 좀 느껴졌죠. 이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강진님의 홍보 효과를 기반으로다가 시청자들을 막 끌어모았는데 스텔라이브 자체적으로 뭐 엄청난 파급 효과까지는 아니었다. 그랬던 찰나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전설의 러스트 서버다. 이게 파급력이 진짜 크긴 했어요. 예. 강 사장님이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이 닉스방님과 함께 러스트 동맹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강진님 측에 유니 칸나 님이 합류하고 이 닉스방님 쪽에 노선생님, 랄러님, 파카님 이 레전드 고름스텔 조합이 탄생을 합니다. 이 러스트 서버를 진행을 하면서 이 버튜버 혐오가 제일 강했던 이 고름들이 보는 자세를 고쳐하는 계기가 돼요. 예. 이때 있었던 칸나님의 공연, 뭐 유니님의 개그 등등이 이제 꽤나 성공적으로 먹히면서 시청자층이 약간 고름들을 침투하려다가 방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원래 버튜버라면 대충 이제 육수 우리면서 근처 돈에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대부분이었는데 자칭 유쾌한 악동들이 분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일반 사람들의 거부감이 적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후로 여러 서버 참여와 적극적인 합방들로다가 기존 인방 쪽 청자도 잡고 키리노큐도 허용이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 버셈 유입도 생기는 등 스텔라이브가 이제 꽤나 버튜버를 인방판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상징성을 지니게 된 것 같아요. 뭐 아님 말고. 그래서 당시 이제 트위치 버튜버판이 천하 3분찌개가 된 느낌? 근데 이세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을 전혀 안 했다 보니까 완전 외딴 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섬이 일본 약간 이 정도인 거지. 그냥 뭐 자급자족 다 되고 가만히 있어도 뭐 딴 나라에서 막 찾아오고 자기들 문화 알아서 수출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반대로 스텔은 이제 다른 곳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유입을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버튜버 시장이 커져나기 시작한 23년 그리고 24년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예, 트위치가 멸망합니다. 예. 이 기존 트위치에 했던 스트리머들은 이제 치즈가 아프리카 어디를 가느냐 이걸로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두 플랫폼의 분위기가 꽤나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방송 스타일에 맞게 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솔직히 버튜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치즈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뭐 트위치의 분위기를 그대로일 것 같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가서 잘 될 꼴이 진짜 1도 안 보였거든. 아프리카에서 프리아라는 버튜버 그룹이 만들어졌긴 했지만 뭐 그리 잘 나가는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아프리카가 그 시기에 맞게 공약을 막 내걸긴 했어요. 우린 더 이상 아프리카 아니다. 숲으로 리브랜딩한다. 그리고 버튜버 사업 지원한다. 등등 뭐 이제 여러 공약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았어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했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또 와꾸청이야. 와꾸청이 굳이 또 본인 손으로 새로 읽어내겠다. 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 하고서 이제 아프리카 드림을 꾸러 간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버튜버판에 대혼돈이 옵니다. 왜냐? 와꾸청이 이제 어느 정도 버튜버 유행을 만든 장본인인데 해외로 떠나겠다니까 주변 사람들도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가? 이런 저기가 맞나?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사실 진짜 혼돈의 주범이 이 형이야. 이 형이 취직 간다 했으면 아프리카에 버튜버들이 갔을까 싶어요 저는. 예. 뭐 그만큼 와꾸청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실제로도 뭐 아프리카로 이적하자마자 와꾸청 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합방, 뭐 콘텐츠 하면서 숲 버튜버판을 확장시킨 건 팩트니까. 어쨌든 이렇게 버튜버판이 이제 치즈과 숲으로다가 양분하게 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숲 쪽은 이제 왁타버스나 숲 공식 지원을 받는 컨텐츠들로다가 숲 버튜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버튜버판을 성장시켰는데 이게 원래도 트위치는 개인 방송 위주였다 보니까 그 기조를 그대로 이은 치즈직은 숲 쪽에 비하면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숲으로 넘어가는 버튜버들이 꽤나 생겨났었다. 자기도 뭐 합방으로 좀 뜨고 싶으니까. 물론 그때는 치즈직이 그냥 운영 못하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취직 망하나? 또 와꾸청이 정답인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복누도 이게 터집니다. 예. 이게 버튜버랑 뭔 상관이냐? 참여자의 7, 80%가 버튜버였어 임마. 이 RP 서버라는 특징이 이 학고와 대기업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주는 기능으로 다 작동을 하면서 진짜 방송감 있는데 홍보가 안 됐던 그랬던 학고들이 이제 개떡상을 하게 된 서버였다. 이때를 계기로다가 실질적으로 변한 건 솔직히 크게 없어 보이는데 온갖 숲에서 치즈직을 다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버튜버판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이다. 남자 버튜버는 얘기 안 하나요? 원래는 중간에 이제 레하나 플레이브 얘기도 하려다가 솔직히 남버 관심 없잖아 니네. 그래서 안 했고요. 올해 25년에는 버튜버판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인챈트에서 버튜버그룹 만든다는데 뭐 엄청난 파급력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버튜버판에 이제 변화란 변화는 근 4년간 다 생겼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영상을 만든 거기도 하고. 근데 인챈트다 보니까 컨텐츠들은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남들 다 하는 이제 VR챗으로 대충 컨텐츠 한다? 아니 이제 멜리고 맨키로다가 기술력으로 찍노하는 거 아니면 치즈에서 VR챗? 뭐 그래도 인챈트니까 뭔가 근들근들해진다 그죠? 네. 그래서 버튜버 역사 정리는 여기까지. 네. 다음에도 아가리 탈러 올게요. 안녕.